교제 기간은 총 300일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군 복무 중이고요. 헤어지고 현재 3주 정도 되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말다툼 한 적은 없고요. 제가 크게 서운함을 표현한 적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헤어질 당시 상대는 저를 아직 좋아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며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화를 냈었고 저한테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 한번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담담해서 저도 놀랐고 상대도 제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놀랐다는 말을 했으며 자신은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대는 헤어진 당시 일하는 곳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한 달 정도 연락을 하고 지내자고 했고 그때도 마음이 안 생기면 저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번 정도 만났고 그냥 가볍게 카페에서 차 마시고 2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연락은 거의 일주일에 1번 정도 안부 문자를 정도를 보냈고 상대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거의 칼답으로 "언제 끝나냐? 시간이 언제 되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런 걸 물어보며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이 사연을 요것만 읽어 보면요. 사실은 너무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몰아붙이니까 상대방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좀 발을 뺀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요. 너무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케이크 갖다가 너무 입에 막 쑤셔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을 막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아무리 뭐 이 남자도 결혼을 당연히 하고 싶겠죠. 지금 이 사연들을 올려주신 것만 봐서는 아마도 남자친구가 너무 결혼을 기정사실화해서 여자친구가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너무 숨막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나 봐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마도 결혼을 너무 밀어붙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이 사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 주신 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유추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연장되는 건 저한테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미 만남이 약속되어 있었던 어제 저 혼자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에도 미련도 떨치려고 잠깐 카페로 만나러 갔고 잠깐 이야기 후에 제가 먼저 "이제 가자고." 하였고 상대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상대 차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물이라고 화장품을 주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그냥 받아서 집에 왔는데 요것 때문에 아주 큰 카오스 상태, 혼란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오면서 차에서 자꾸 손을 잡으며 불쌍한 표정을 짓고 먼저 그만 만나자고 한 상대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니까 희망 고문도 아니고 더 미련만 생기고 멘탈이 흔들립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미루코님 말씀대로 그냥 만나지도 말고 3개월 시간을 두는 게 맞지만 계속 미련이 생겨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와도 답장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올리셨네요. 근데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연인 관계라는 것도 인간관계의 한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예, 가장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말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상대방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로에 대한 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못 믿게 될 거고 상대방이 오늘 저녁에 보자고 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불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만나자."라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안해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이 말을 한 것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제외를 하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신뢰가 없어서 본인하고 잠깐 만났다가 감정적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걸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분한테도 일단은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평생 동안 헤어져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딱 3개월 정도만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도 나 좋아하고 나도 너 좋아하는 거 알아. 하지만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있다가 만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 관계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못 참는다 그러면은 사실 헤어져 있는 기간을 아예 갖지 않고 만나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만나야지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고 만나더라도 더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와도 답장을 하지 말아야 되냐? 답장은 하셔도 되는데 매일매일 연락이 오시면요. 이제 연인으로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 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연락을 주고받고 일상 공유하고 데이트하고 잠자리도 하고 연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비스는 다 제공을 받잖아요. 근데 사귀는 관계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또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또 부담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귀자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고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관계에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어요. 우리 사귀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해도 돼? 그렇게 오히려 남자 쪽에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행동 태도예요.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행동이 최악의 행동 태도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재회도 더 오래 걸리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6월 11일 날 현재 추가 사항이 있다고 올리셨습니다. 4월 말에 회식이 있었는데 술을 많이 먹게 되어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사귈 때처럼 연락을 해버렸고 다음 주 시간 되냐고 문자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취한 걸 눈치챈 상대가 갑자기 전화를 했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 빨리 들어가라고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지금 술 취해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음날 나 술김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술 깨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은 속이 괜찮냐라는 연락이 와서 연락을 이어나가다가 5월 초 만남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저에게 제가 연락이라도 하며 지내보자고 말한 한 달이 지났고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별 이야기 없이 헤어지고 다음날 잘 지내라는 메시지로 서로 보내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회를 하려면요. 우리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야지 걔도 우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가라 그랬어. 계속 안 나가고 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받고서도 일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만 낮아지지 그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고 제가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고서는 딱 회사에서 나가 버려야지 이제 회사도 그 사람이 빈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느끼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에 대한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다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항상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우리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남자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태까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해지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미련을 보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이 변화가 없죠.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저때까지만 해도 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지나고서는 깨닫는 거야. 저한테 상담받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제 말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전혀 모르다가 지금 와 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상대의
생각이 튀어나올 때는 눈물도 가끔 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대로 마지막 연락 이후 3개월 후에 다시 연락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3개월 후에 연락해 봐도 괜찮을까요? 똑같습니다. 3개월 후에 연락을 해 보시고요. 안 되면 또 3개월 이후에 접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